여러분은 혹시 해외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들에겐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습관들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순간들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법한 평범한 풍경이 어떻게 해외 언론을 놀라게 하고 SNS를 뜨겁게 달구며 심지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실화예요.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세계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전통시장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화예요. 그날 아침, 제가 일하는 중부시장에 외국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큰 카메라를 든 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처음엔 또 다른 한국 문화 취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관심 있게 바라본 건 화려한 음식도 전통 의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의 무인 외상 시스템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기자분이 카메라 뒤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신기한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는데 말이에요. 카메라는 우리 시장의 일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대 없는 야채 가게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담고 돈을 놓고 가는 모습. 할머니가 배추를 골라 담으며 1,000원짜리 2장을 바구니 옆에 놓는 장면.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당근을 고르며 스스로 계산해서 돈을 놓는 모습이 렌즈에 담겼죠. 외국인 기자는 계속해서 놀라워했어요. 정말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일상이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물건을 고르고 가격표를 꼼꼼히 보고 스스로 계산해서 돈을 놓고 갔어요. 마치 오래된 약속이라도 있는 듯 자연스럽게 말이죠.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도요. 그저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한 할아버지가 고구마를 고르는 장면을 유심히 촬영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구마 5개를 담더니 가격을 계산하고 정확히 5,000원을 놓으셨죠. 그리고 인사를 하며 돌아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계가 의심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일상처럼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신뢰가 곧 규칙이네요. 기자가 카메라를 내리며 감탄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질서가 사실은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돈보다 믿음이 먼저인 우리 시장의 모습이 새삼 자랑스러웠어요. 그때였어요. 한 젊은 아버지가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손을 잡고 과일 가게 앞에 섰죠. 아이는 빨간 사과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아버지는 사과 몇 개를 골라 봉지에 담더니 지갑을 꺼냈는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돈이 부족하네. 그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갑 안을 뒤적여봐도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었거든요. 사과값은 5,000원인데 말이죠. 아이는 아빠 얼굴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저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사과를 갖고 싶어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과일 가게 주인 박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지나가실 때 주세요. 그러면서 사과 봉지를 아이 손에 건네주셨죠. 젊은 아버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져오고 나서. 하지만 박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가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언제든 편한 때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 다반사인 것처럼 말이죠.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누구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러게 아이가 기다리면 안 되지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도 우리 동네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외국인 기자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돈도 안 받고 물건을 그냥 주다니. 아이는 사과를 꼭 안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아버지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꼭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 아침 그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와서 돈을 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돈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상인의 마음,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는 손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시장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노인도 아이도 젊은 부부도 모두가 이 신뢰 문화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DNA에 새겨진 것처럼 말이에요. 외국인 기자분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김치 가게를 운영하는 이순자 할머니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가게를 여시는 분이에요. 할머니,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김치통을 정리하시며 담담하게 대답하셨죠. 옛날부터 늘 이렇게 해왔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그 어머니도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손해보신 적은 없나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시며 고개를 저었어요. 손해? 글쎄요. 가끔 깜빡하고 안 가져오는 분들도 있지. 그런데 대부분은 며칠 뒤에라도 꼭 가져와요.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때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할머니 가게 앞에 섰어요. 엄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예린이구나. 오늘은 뭘 사러 왔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으셨죠. 엄마가 김치를 고르는 동안 아이는 엄마를 따라 자연스럽게 같은 행동을 배우고 있었어요. 엄마가 김치통에서 김치를 덜어 포장지에 담으면 아이도 옆에서 똑같이 따라 하려고 했죠. 예린이도 해볼래? 할머니가 작은 국자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떠서 포장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돈을 계산해서 바구니에 넣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죠. 엄마, 왜 아무도 안 지켜보는데 돈을 내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거든, 예린아.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외국인 기자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배우는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지. 사람들끼리 믿고 사는 게 뭐가 대단한가요? 하지만 기자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신뢰 문화.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아이로 이어지는 소중한 전통이었어요. 이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예린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 아이들이 있는 한 계속될 거예요. 믿음은 대물림되는 거니까. 그 순간 저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의 공동체적 전통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그 영상이 해외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부시장이 세계 뉴스에 나오고 있다니요.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한국의 믿을 수 없는 시장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냈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계산대도 직원도 없이 손님들이 스스로 계산해서 돈을 놓고 갑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미국의 한 뉴스 채널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앵커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하지만 영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장을 보고 있어요. 온라인 댓글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이 아닌가? 정말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고?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내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하루도 안 돼서 모든 물건이 사라질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또 다른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감탄했죠. 독일의 한 신문에서는 신뢰 사회의 실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에서는 한국 시장의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직접 기자를 한국에 파견해서 취재했어요. 정말로 그런 시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며 말이죠. 그 기자가 우리 시장에 와서 직접 체험해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프랑스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것이 진정한 문명의 모습이라고 평했어요.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 간의 신뢰라고 말했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해외에선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니. 작은 시장의 평범한 풍경 하나가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조금 걱정도 되었어요. 혹시 이런 관심 때문에 우리 시장이 관광지처럼 변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깨질까봐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에서는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 영상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몇 개의 뉴스 사이트에서만 다뤘는데 어느새 각종 SNS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정말 믿을 수 없었죠. 우리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하루에 100명도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우리 시장을 봤다니요. 댓글들도 계속 달렸어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정말 다양한 언어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놀라움과 감탄의 내용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천사인가? 한 외국인이 댓글을 달았어요. 내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이 답글을 달았죠.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도둑질이 일어나나요? 페이스북에서는 이 영상이 수십만 번 공유되었어요. 각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이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며 감탄했죠. 한국이 진정한 신뢰 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라면서 말이에요. 트위터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해시태그 한국시장, 해시태그 신뢰사회, 해시태그 정직 한국과 같은 태그들이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블로거는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이라며 우리 시장을 소개했어요. 그 글도 수백만 명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존재하는 신기한 시장이라는 캡션과 함께 말이죠. 일주일 만에 전체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000만, 2000만. 정말 상상도 못할 숫자였어요. 언론에서도 한국 시장 영상, 전 세계 바이럴이라는 제목으로 이 현상을 분석했어요. 단순한 일상 영상이 어떻게 이런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평범한 풍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한국이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전 세계에 각인되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자 각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신기한 영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보기 시작한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가 먼저 주목했어요. 이는 단순한 상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계약과 법이 모든 관계를 규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신뢰와 정서적 유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는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비밀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거래 비용을 줄이는 사회적 신뢰가 경제 효율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죠. 일본의 사회학자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주목했어요.
일본은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지만 한국은 인간관계와 신뢰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 이것이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한 사회심리학자는 공동체 정신에 주목했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은 여전히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시장 시스템은 그런 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는 더욱 깊이 있게 접근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이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죠. 미국의 한 경영학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한국의 발전 원동력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일지도 모른다. 사회적 신뢰 자본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발전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는 문화적 관점을 제시했어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 시스템이 현대에도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죠.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신뢰 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했어요. 돈이나 기술처럼 측정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믿음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무형의 가치를 말하는 거였어요. CNN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신뢰 사회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신뢰 문화를 조명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전 세계 지성계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되고 있다니. 한국 사회의 근본 가치가 해외에서 재조명받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해외 일부 지역에서 한국식 신뢰 판매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도입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 농산물 직매장이 첫 시작이었어요. 그곳 운영자가 우리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자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하루도 안 돼서 망할 거야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물론 처음 며칠은 좀 어수선했죠. 몇몇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가기도 했고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점 질서가 잡혀가더라고요. 그 농산물 직매장 사장님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직하더라고요. 오히려 기존보다 매출이 늘었어요. 손님들이 이런 곳에서 쇼핑하는 게 기분 좋다며 더 자주 찾아와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해보는 곳들이 나타났어요. 뉴욕의 한 유기농 상점, 런던의 꽃집, 시드니의 과일 가게까지 모두 한국식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죠. 물론 모든 곳에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몇몇 곳은 손실이 너무 커서 다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한 곳들이었죠.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정말 성공적으로 정착했어요. 그 마을 이장님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원래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어요.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오히려 마을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더 강해졌어요.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신뢰의 힘이라며 현지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기도 했죠. 프랑스의 한 유기농 마켓에서도 주말에만 한정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관광객들의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현지 주민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BBC에서는 한국에서 시작된 신뢰 경제가 세계로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CNN에서도 트러스트 이카너미 고즈 글로벌이라며 이 현상을 분석했죠. 한국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어떤 경영학자는 이를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어요. 기술이나 자본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영 방식이라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간다니. 돈보다 믿음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가 점점 더 확고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물론 모든 곳에서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건 시도 자체였죠.
전 세계 사람들이 신뢰라는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거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그 외국인 기자가 다시 우리 시장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해서 보여주러 온 거였죠. 저와 시장 상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동안의 반응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전 세계에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시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시도해본 사례들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최첨단 기술도 높은 빌딩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정한 선진국은 GDP나 기술력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요? 다큐멘터리는 이순자 할머니의 인터뷰로 마무리되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쌓아온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각국의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자국어로 더빙해서 내보냈어요.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도 방송되었죠. 온라인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을 존경한다 같은 글들이 끝없이 달렸어요. 한 외국인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나는 지금까지 선진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진짜 선진국은 바로 이런 나라구나.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라고 썼어요. 몇 개월 후 그 다큐멘터리는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았어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심사평과 함께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싶었어요. 지금도 우리 시장은 예전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여전히 계산대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사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신뢰로 이어진 한국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는 것을요. 우리는 세상에 정말 소중한 걸 남겼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고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바로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작은 신뢰들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진짜 한국의 힘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